인권헌장 선포 4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다 소중한 분이고 주인공이시지만 오늘 진행상 내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창국 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대한법급자사의 서영훈 총재 오셨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促진공단 신필균 이사장 오셨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부인 강지연 여사 오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영 의원 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사회복지정책실장 오셨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박성준 부회장 오셨습니다. 하나가당 인권위원회의 안성수 위원장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한국장애인인권상 심사위원장이신 가톨릭의대의 강세윤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인권헌장 전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은 1998년 세계인권헌장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장애인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인권헌장에 담긴 내용을 되새기고 장애인인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낭독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998년 12월 9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장애인인권상 수상자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장애인인권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강세윤 강남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영이 우리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지난 11월 14일 날에 첫 번째 모임을 갖고 그간에 신청했던 분들이 우리 전부 개인 부분에서
10분, 또 단체 부분에서 4분, 그래서 전체 14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수상자들은 대개 장애인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분들에게 모두 돌아갔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박지수 씨는 본인이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과 학습권에 대하여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였고, 양재근 씨는 본인이 청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온 노력이 크게 돋보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부분 수상자로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사회의 물리적 장애,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장애인 권리 회복을 꾸준히 펼쳐 기여한 공을 높이 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터요. 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자를 소개하는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중에 나도 하나이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확대돼서 제가 그러니까 시초가 돼서 많은 장애 학생들이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어느 한 강의실에 갇혀 있는 것이 어디 가지 못해서 갇혀 있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2001년 3월 28일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이 훼손당하고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재학생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에 다니고 있던 박지주 씨. 자신의 모교를 고수한 억한 심정은 정말 장애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혼자 올라와요, 도산? 저 꼭 안에 혼자 너무 힘들어서 저희구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혼자 이거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 생활을 못해요. 힘들어서. 저 죄송한데 여기 저거 올라가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녀가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그렇듯이 그녀도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학교에 관련 관계자님을 찾아다녔어요.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설 관리과 과장님을 찾아가서 저 화장실이 없어서 학교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고쳐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촌장 면담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비서실을 통해서. 근데 뭐 기다리라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결국 면담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측이 보여준 태도는 회피와 무성의.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비장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위 동료 학생들이 도움이시기로 그 계단에 이렇게 휠체어를 들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모양이 좋았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시급하게 그 경사를 해주겠다는 판단이 조금 늦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힘겹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도서관 내부. 그러나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쪽문 앞에서 그녀는 또 한 번 굳게 닫힌 학교의 태도와 마주친다. 조심스럽게 회전식 문에 도전해보지만 그녀의 목을 노리는 차가운 손잡이는 한치의 실수도 없다. 소송 이후 학교가 개조해 놓은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가 들어갈 폭마저 확보되지 않은 출입문은 우리 사회 곳곳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에요.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에요.
공부가 하고 싶어 열심히 학교에 오는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목숨을 건 모험의 연속이었다. 위험해요. 경사 내리고 오르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위험하고 또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너무나 경사길이 심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추락해서 죽은 학생도 있어요. 강남대 같은 경우는. 학생의 힘으로 그것도 마음먹고 시작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지속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도전. 매번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의 모든 공부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문제임을 되새기곤 한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내가 싸워서 고치겠다. 바꿔서라도 다녀야지. 제가 이런 환경과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는 건 제 삶을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일부분이고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런 욕구를 하지 말라라는 건 그래서 인간으로 살지 말라라는 얘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를 전혀 포기한 적은 없고 오히려 지금은 휴학한 상태지만 이런 환경에서 그걸 개선하고 저는 끝까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할 겁니다. 모두가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했던 시작. 그러나 지난 7월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다. 한 장애인 대학생이 학교 측의 배려가 소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박 씨가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강의실을 낮은 층에 배정하거나 식당 급수대에 턱을 제거하는 등의 기초적인 배려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신체적인 불편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씨에게 위자료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내가 소수이고 정말 힘이 없었지만 그 편견과 무지의 그 찬 인식들 앞에서 내가 이겼다.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박지주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크게 격려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겸해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 한국장애인 인권상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지주. 귀하는 대학 재학 중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배려가 전무한 상황에서 학교 측을 상대로 학습권 훼손 및 편의시설 미비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들의 교육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데 앞장서 왔으므로 이에 2002년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여합니다. 2002년 12월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위원장 주신기. 예, 축하합니다.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인권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 근본에 있어서 그동안에 동정이나 따뜻함, 사랑, 국복 이런 이데올로기는 철폐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회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보와 퇴행은 얼마만큼 싸웠느냐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대열에 함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수상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방송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자막 없는 TV방송, 수화 통역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농아인들이 느끼는 심정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양재근 씨는 농아인 당사자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며 농아인들의 정보, 지식 전달과 권익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수화통역센터와 자막수신기 보급, 공중 팩스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한 장본인이다. 또한 지난 2000년 농아인들을 헌혈 금지 대상자로 규정하던 대한적십자사의 차별적인 내부 지침에 맞서 싸워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고 농아인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꾸기도 했다. 동네 아저씨처럼 평범하고 편안한 인상의 그는 작고 사소한 일, 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놓치기 쉬운 문제들이 바로 장애인 인권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항상 청년의 기백으로 사회의 차별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물어보았다. 이제부터는 고령 농아인 인권 수호에 남은 시간을 걸어보겠다는 양재근 씨. 우리는 그로부터 결국 인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배워본다. 수상자이신 양재근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장애인인권위원회 조심지 위원장이 역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천이 한국장애인 인권상 사단법인 제주도 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양재근. 귀하는 전국 최초로 수화통역센터를 개소 운영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막 정보 운행을 통해 농아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문자와 영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아인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혈액원 규정을 개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농아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2002년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여합니다.
2002년 12월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위원장 주신기. 네, 지금은 상태가 전달됐고요. 예, 자, 꽃다발이 전달되고 2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 장애인의 숨어있는 인권을 찾고 걷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엔 세 번째 수상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들 집에 가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탄 지하철에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가 7m 아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급 장애인인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직권 수화차로 인하여 열차가 많이 늦어져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아, 시민들을 볼모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야, 이거요? 어? 시민들을 볼모래요. 시민들 볼모래는 어디 뭐야? 그 당신들 때문에 이거 피해 입잖아. 그러면 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아니요. 내가 지금 말했어요. 여기는 대다 주시면 그러잖아요. 분들이 불법이잖아.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 근데, 아니, 어제 불법이지, 뭐야, 이게? 이게 불법입니까? 이동하고 싶으세요. 손님들도 좀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말하셨어요? 어?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집단으로 사고 있는 거 없잖아. 대한민국에 썩었던 걸리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하게만 여겨져 왔던 대한민국의 21세기. 그들이 적어도 자신들에 대해서는 죽어있던 대중교통을 향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2001년 7월) 서울의 중심지 세종문화회관 앞에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한 시청 앞 천막농성.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대중교통이 진정 모든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천막농성과 함께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 백만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막은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발을 하면 여러분들 다 체포하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호응과는 달리 정부가 보여준 반응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치 않는 그야말로 차별 없는 모진 탄압이었다. 결국 그들은 말없이 쇠사슬을 선택했다. 대중교통 정책의 차별 속에 그동안 그들이 느껴왔던 창살 없는 감옥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방법은 결국 그들 스스로 쇠사슬을 묶고 저항하는 길뿐이었다. 장애인 이동권
인권연대 회원 7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선로를 기습 점거하고 달산역 승강기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와 39일간의 단식,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목숨을 건 투쟁의 연속. 2001년 이동권연대의 결성과 더불어 시작된 평등한 대한민국의 꿈. 월드컵 축구 4강만큼이나 요원할 것 같던 그 꿈들은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온몸으로 악몽과도 같은 길고도 모진 꿈을 꾸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꿈이 허황된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꿈은 꾸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좀 편리하고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너무 편리하고 안전하게 쉽게 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더 좀 안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하철 사방에 뚫리고 버스가 넘쳐나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벽 감옥이 따로 없다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동권 쟁취하리라. 온몸에 사슬을 2002년 한국장애인 인권상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기단체는 버스, 지하철 타기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겪는 이동 현실을 알려왔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이동의 문제가 바로 생존권이며 이동권이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임을 인식시키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여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2002년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여합니다. 2002년 12월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위원장 주신기. 이번 상태와 악수를 하셨고요. 꽃다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분명히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녀야 할 권리를 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권리를 얘기할 거고요. 또 싸울 거고요. 그 싸움이 분명히 옳은 싸움이라면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리라는 그리고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기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2년여 동안 싸우면서 저희와 함께 했던 그 동지들을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리고요. 우리 싸움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것이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말 이동의 약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수자들이 다 함께하는 싸움이고 시민단체가 다 함께 해주는 싸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2년여와 함께 싸우고 저희와 함께 했었던 많은 동지들과 이 상을 같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차별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듯이 이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단지 물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회와 참여, 나아가 인간다운 삶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